79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강원국의 인생공부. 저자 강원국. 출판일 2023년 1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생 공부를 해보자. 책 소개. 시대의 최전선에서 변화를 이끌고 때로는 우리 삶의 아픔을 보듬어온 15인을 강원국이 직접 만나 내밀한 인생의 역사와 살아갈 지혜를 공부했다. 강원국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희망의 이정표로 떠오른 300인의 삶을 2년 넘도록 경청했고, 그 가운데 교육, 과학, 법조, 건축, 문학 등 분야 최고의 명사 15인 인생의 정수를 이 책에 담았다. 한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며 응축된 지혜를 듣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공부라는 강원국은 이 책을 통해 공부로서의 대화가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엮어냈다. 강원국은 이들에게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다.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역경의 시절을 겪었고 이를 지금의 삶으로 뛰어넘어올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스스로 극복과 재생의 드라마를 써가며 지금에 이른 이들에게는 어떤 남다른 삶의 지혜가 있었던 걸까? 강원국은 절망의 시절에도 삶의 성패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삶의 방향성을 끝내 놓지 않은 순간에 주목하고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열어냈는지 탐구한다. 15인 모두 각기 달랐던 삶의 지혜를 이 책에 담았다. 저자 소개. 저자 강원국. 스피치 컨설턴트. 사람으로부터 배웠던 첫 인생 공부는 김대중, 노무현이었다.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연설비서관으로 두 대통령과 함께 일하며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채우는 말과 글을 썼다. 그러려면 두 대통령의 삶과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 공부가 먼저였다. 첫 책 대통령의 글쓰기를 쓴 뒤로 글쓰기와 말하기 책들을 연달아 베스트셀러에 올렸고, 2021년부터 KBS 라디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의 진행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타인의 삶을 경청하는 인생 공부를 시작했다. 그간 문화, 예술, 교육, 사회, 정치 등 각계각층 3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이 책에서는 15인을 선정해 지금의 삶에 이르게 된 인생의 역사를 종횡무진 펼쳐낸다. 강원국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들의 속 깊은 인생 이야기를 꺼내려 살살 성미를 긁고 슬쩍 농친다. 강원국의 인터뷰가 특별한 건 그들이 성취한 결과의 위대함을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가는 일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날 때부터 특별했다는 사람은 없었다. 각자 자기만의 역경과 위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승화시켰다. 결핍이 살아갈 동력이 되기도 했다. 강원국은 이들 삶에 숨겨진 그늘을 슬며시 파고든 다음 그때의 상처가 어떻게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는지 풀어내도록 공감의 추임새를 넣고 때로는 삐딱하게 딴지를 걸며 더 깊은 속내를 꺼내길 부추긴다. 그렇게 얻은 15인 인생의 정수를 이 책에 담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일생을 관통하여 응축된 지혜를 듣는 일, 그것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강원국은 50만 독자의 선택을 받은 첫 책 대통령의 글쓰기 출간 후 글쓰기 책을 연달아 베스트셀러에 올리며 강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맡았던 시절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을 써내려면 무엇보다 두 대통령의 삶과 생각 속으로 밀착해 들어가는 사람 공부가 먼저였다. 이러한 강원국의 경청은 글쓰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곳을 보듬어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일생을 들었다. 그들이 이룬 성취의 위대함을 비추기보다 지금의 삶으로 도약하기까지 인생의 지혜와 삶을 뒤바꾼 결단의 순간들을 포착해 이 책에 엮어냈다. 저는 고민이나 질문을 품고 있으면 발효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질문이 A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핵심이 A가 아니라 B였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지? 얼마나 버티지? 이랬는데 조금 더 가니까 시간이 줄어들고 있네, 이렇게 바뀐 거죠. 제1기획 최초로 여성 부사장직에 올랐다가 박차고 나온 뒤 지금껏 없었던 책방을 열고 두 번째 삶을 승승장구하는 최이나 대표의 말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이었다는 그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묻듯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조언한다.
일터에서 늘 을로 살아가는 습관이 된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조차 스스로를 을로 여기고 있다며 연인의 속마음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궁금해하듯 자신의 속마음에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갑의 생각으로 대접하라는 것이다. 최인하 대표가 자신만의 질문법으로 두 번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면 건축가 유연준 교수가 지금의 삶에 당도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직면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이야기로 이끄는 강원국의 물음에 끝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눈물을 보인 유연준 교수는 어느 밤 슬픔에 휩싸였던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받았던 일화, 형에게 늘 밀려 열등감에 억눌렸던 시절을 담담히 털어놓는다. 대화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화목을 향하는 자신의 건축 철학에 이르면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감정이 어떻게 삶의 동력이 되고 건축 철학의 밑바탕이 되었는지 자연스레 드러난다. 결과의 위대함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강원국의 특별한 대화. 모든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지혜란 없듯이 이 책이 담고 있는 15인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지금에 이르렀다. 수포자 아들이 아버지 퇴직금 들고 미국으로 유학 떠나며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최재천의 어릴 적 사연. 인문학자들은 거만한 바보들. 이라는 리처드 파인먼의 말에 발끈해서 과학책을 읽기 시작한 뒤 스스로 바보임을 인정했다는 문과생 유시민의 공부 이야기. 한국 최초의 여영사라서 어려운 점 없었느냐는 질문에 형사 되기 바빴지 무슨 여영사입니까? 라는 답으로 질문자의 선입견을 단박에 부순 박미옥의 인생 이야기까지. 강원국은 그들 삶의 변곡점 앞에서 조용히 감탄한다. 살살 성미를 긁고 슬쩍 농치는 말로 그들이 더 깊은 속내를 꺼내길 부추긴다. 강원국의 인터뷰가 특별한 건 그들이 성취한 결과의 위대함을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가는 일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강원국은 고백한다. 자신 역시 열등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었다고. 타고난 재능과 기질을 한탄했고 노력하지 않고도 잘해내는 사람을 부러워도 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우리 시대 만인보를 기록하면서 다시 그 정수를 모아 이 책을 펴내면서 깨닫는다. 늘 빛나는 존재로 사랑받아온 것처럼 보이는 이들 역시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하나같이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고 시작은 미미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닥친 어려움을 인정했으나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 탄탄대로만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쓴 지금 강원국은 다시 고백한다. 기꺼이 실패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타고난 인간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을 돌파하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해냈을 뿐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의 삶에서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별의 순간들을 마주하길 바라 맞이 않는다. 당신의 일생에서 배웁니다. 나이 51살에 호기롭게 직장을 그만뒀다. 아내와 아들까지 고작 세 식구 굶기겠는가? 하지만 막상 해보니 월 200만 원 버는 것도 버거웠다. 매일 출근해서 월급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나이는 먹었지만 어른이 아니었다. 사람은 왜 공부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다. 말을 하고 걸음마를 배운 것도, 제 손으로 밥을 먹고 혼자 학교에 가는 것도,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도 모두 생존을 위해서다. 결국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홀로 서기 위해 공부한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하는 게 공부의 목표다. 태어나서 줄곧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공부 방법은 많다. 책을 읽을 수도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혼자 생각할 수도 있다. 무언가를 경험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공부다. 하지만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공부의 목적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께 듣고 선생님께 들었다. 그렇게 공부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듣기에 소홀해졌다. 다 안다고 생각했다. 공부도 멈추고 말았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삶 속에 있다. 문자화되어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인공지능이 더 잘 알고 있다. 필요하면 챗GPT 챙댁에 물어보면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있다. 바로 지혜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 공부가 최고 공부다.
사람에게 직접 묻고 배우는 공부는 몇 가지 점에서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높다. 사람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에는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응축되어 있다.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읽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짧은 시간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거기에는 사람의 영감이 가미되어 있다. A와 B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A 더하기 B이거나 A 곱하기 B다. 날 것이 아니라 융합된 것이다. 한 사람을 관통하면서 충분히 숙성된 내용이다. 그뿐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고 접목해본 다시 말의 검증을 거친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당장 써먹기 용이하다. 곧바로 실천해 볼 수 있어서 실용적이다. 2021년 9월부터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얘기 나누는 행운을 누렸다. 2년 넘게 300명 가까운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긴 시간 많은 스승을 모시고 최고의 사람 공부를 한 셈이다. 지나고 보니 공부로서의 대화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있었다. 이들이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서 지금의 삶으로 뛰어넘어온 바로 그 지점이다. 거기에서 나는 각기 다른 살아갈 지혜를 마주했다. 수포자 아들이 아버지 퇴직금 들고 미국으로 유학 떠나며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최재천 교수의 어릴 적 사연. 인문학자들은 거만한 바보들이다. 라는 리처드 파인먼의 말에 발끈해서 과학책을 읽기 시작한 뒤 스스로 바보임을 인정했다는 문과생 유시민 작가의 공부 이야기. 한국 최초의 여영사라서 어려운 점 없었느냐는 질문에 형사 되기 바빴지 무슨 여영사입니까? 라는 답으로 질문자의 선입견을 단박에 부순 박미옥 반장의 인생 이야기까지. 지금 우리 시대를 최전방에서 변화시키는 설계자로서 때로는 우리 삶을 보듬는 치유자로 살아온 15인 인생의 정수를 이 책에 담아내고자 했다. 한바탕 살아보니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게 인생이더라며 다시 출발선 앞에 선 이들에게 타인의 삶을 경청하는 공부를 권한다. 유시민, 모름을 인정하면 열리는 새로운 시야.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당대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이 점점 멀어져 간다.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작가로 산지 10여 년. 파주 출판 도시의 서재로 걸어서 출근하여 글쓰기 책부터 현대사, 과학 이야기까지 종횡무진 분야를 넘나들며 글을 쓰고 산다. 유시민이란 사람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건 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다. 하지만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다. 당시 재판이 끝나고 양손이 밧줄에 묶인 채 구치소로 끌려가던 유시민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그의 미소엔 어떤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그가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제오부에 제출한 200자 원고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는 탁월한 논리 전개와 호소성 짙은 문체로 시대의 명문장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 후 유시민은 정치인으로 작가로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며 타고난 어휘력과 문장력으로 숱한 어록을 만들어내는 시대의 문필가로 자리 잡았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품은 완벽한 문장가 유시민. 대체 무엇이 지금의 유시민을 만들었을까?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바보인 걸 알아야 해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순간 알미 시작되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한다. 평생을 인문학자로 살아온 그가 얼마 전 과학 공부 책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를 낸 것도 과학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 세상에 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과학을 들여다보니 인문학은 공중에 매달아 놓은 집처럼 느껴졌다는 그는 과학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고 있다. 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에게는 답이 없는 질문이 지적 흥분을 유발한다. 과학에 대한 모름을 인정하고 과학을 공부한 그는 이제 인문학과 철학, 과학을 넘나들며 더 넓은 시야로 지식과 지혜를 유유히 탐구하는 작가가 되었다. 폴킴. 꼴찌를 1등으로 뒤바꾼 질문과 코칭의 힘. 학창 시절에는 만년 꼴찌였고 지금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다.
교육의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는 교육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UN 미래교육혁신기술로 선정된 질문형 학습 플랫폼을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경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한국에서 꼴등만 하던 학생이 미국에 가자마자 처음 들은 수업에서 A를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부학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폴 김 교수의 학창시절 성적은 바닥을 면치 못했다. 하위 1%의 학생이었던 그는 선생님들로부터 숱한 체벌을 받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다. 성적표도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서 살라는 평소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을 떠나기로 했다. 중학교 영어 공부부터 다시 시작한 끝에 영어 시험에 통과한 그는 아버지가 사준 비행기표를 들고 마침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서툰 영어 실력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유학생이던 그는 음악 수업 시간에 처음 칭찬을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시험을 잘 봐서도 아니다. 클래식 음악에 관한 에세이를 써오라는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폴김에게 영어가 아닌 한글로 제출해도 좋다 는 교수의 코칭은 폴김의 인생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 폴김의 음악적 감수성을 끌어내 어떻게든 표현하도록 한 음악 교수의 가르침 덕분에 폴김은 난생 처음 좋은 점수를 받았고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교육에서 일방통행식 티칭이 아닌 코칭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 교수는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고 수준에 맞는 긍정의 피드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렇게 폴 김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살려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교포를 코칭해주며 교육자의 길에 들어섰고 스탠퍼드 대학교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대학의 교육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미국 최고의 교육공학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분쟁 지역에서 국경 없는 학교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부학장이자 기술혁신소장으로 일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 창업을 컨설팅하고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을 키워내 혁신가들의 멘토로 불리고 있다. 고명환. 끝이 아름다운 삶으로 정진하는 치열한 독서가 생사의 경계에 섰던 사고 이후 끌려다니지 않는 삶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3,000권의 책을 독파한 기적의 사나이. 건강한 돈의 힘을 믿으며 매장에서 돼지갈비를 굽는다. 베스트셀러 작가, 요식업 경영자, 동기부여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되고 싶은 것이 많다. 모든 독서가 리더가 다 지도자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말이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유명 리더들의 삶에는 책을 가까이 했다는 일화가 늘 등장한다. 개그맨 고명환도 지난 18년 동안 3천여 권의 책을 읽으며 성공한 리더가 됐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리더가 됐다. 시작은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배우이자 요식업 경영자, 베스트셀러 작가, 동기부여 전문가, 강연자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고명환, 그는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개그맨 공채의 방송사를 바꿔가며 2번이나 합격했다. 대학교 1학년이던 1994년 KBS 대학 개그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1997년에는 MBC 개그맨 공채에 합격했다. 개그맨으로 무대에 서며 이름을 알렸지만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것은 개그가 아니다. 2005년 죽음의 강을 건널 뻔한 대형 교통사고 이후 잡은 책이었다. 책을 통해 삶을 주도하는 방법을 찾았고 자기 인생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확고한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기에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법이 없다. 소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책을 읽기 전에는 사업에 4번이나 실패했지만 책이 시키는 대로 길을 걸은 후 지금은 메밀국수집 등 4곳의 식당을 운영하고 육수 소스 공장까지 차렸다. 혹독한 코로나 시국 때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 10년째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고명환은 어딜 가든 책과 동행한다. 인터뷰하러 온 날도 가방에 책이 잔뜩 들어있었다. 평소에 7권 정도 갖고 다니는데요. 제가 책에 낙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적어두는 거죠. 이 책에도 뭔가 잔뜩 적어놨는데 저자보다 제가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책을 스승 삼으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고명환을 만나보자. 개그맨 시절에도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하면 돈 벌고 모으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돈에는 건강한 돈, 허망한 돈, 나쁜 돈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버는 돈은 주로 약간 허망한 돈이에요. 많이 벌긴 하지만 연기처럼 사라져요. 1999년까지 문천식 씨랑 저랑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개그 코너가 뜨면서 2000년도에는 한 10배 뛰었어요. 20년 전에 4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때 문천식 씨랑 저는 우리가 어디서 얼마 벌었다고 다이어리에 전부 적어두었어요. 12월 말에 다이어리 보면서 천씨가 우리 수입이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야 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통장에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문천식 씨는 270만 원, 저는 한 4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허망했어요. 이런 게 허망한 돈이죠. 허망한 돈은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날 훅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요. 불규칙하게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나쁜 돈은 말 그대로 불법 도박 같은 걸로 버는 돈이죠. 그럼 건강한 돈이란 뭔가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건강한 돈이죠.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이 말하길 꾸준히 들어오는 10,000원의 힘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1,000만 원이나 1억 원보다 힘이 더 센데 건강한 돈이 그런 돈입니다. 식당을 하는 제게는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내고 가는 돈. 이게 건강한 돈이에요? 그분이 다음에 친구들까지 데려오면 10,000원이 20,000원이 됩니다. 건강한 돈은 그런 힘이 있어요. 건강한 돈 10,000원이 지닌 힘을 제가 아니까 1인분에 9,900원짜리 돼지갈비 그거 굽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한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9,900원이 9,900만 원, 9억 9천만 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건강한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건강한 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남산도서관이 교통이 좀 불편해요. 지하철역에서 경보선수처럼 걸어가도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5분, 10분이면 가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해요. 제가 원하는 도서관은 시끌벅적 엉망진창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안에서 떠들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곳이요.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도서관 같은 걸 짓고 싶어요. 와글와글한 도서관이요.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겠다 마음먹어도 어떤 책을 어떻게 읽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고명환 씨만의 독서법이 있다면요?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 독서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책보다 핸드폰에 손이 가는데요. 아침에 영혼이 맑을 때 책을 손으로 만져보고 책장을 넘겨봅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종이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나 많이 안 읽어도 되니까 한 줄만 읽어줘 하면서 책 한 줄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목소리를 제 뇌가 듣게 되죠. 이렇게 오감으로 책 읽기를 하루 1분에서 5분씩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책이 읽혀요. 뇌가 핸드폰이 아닌 책을 찾게 됩니다. 뇌를 속이는 오감으로 책 읽기가 첫 번째 독서법이고 두 번째는요? 이건 정말로 여기서 처음 독점 공개하는 겁니다. 웃음. 일명 10족 독서법이에요. 제가 책 읽기 초보 단계일 때 포기한 책이 총 균 수였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출 1위라는데 저는 진짜 묻고 싶었어요. 과연 끝까지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만큼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10족 독서로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하루에 10족씩 읽는 거예요. 그렇게 30권 정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책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권짜리 레미제라블 도 읽었어요. 하루 10족씩 읽으니까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읽으니까 6개월 내내 레미제라블 전체 내용이 제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큼 피부에 와닿는 조언이 또 있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누굴 만날지보다 누구를 만나지 않을지를 생각하세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도 매년 지웁니다. 한때 전화번호 개수가 3,000개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식당 하는 분들은 메뉴를 줄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요리만 잘하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왜를 어떻게로 바꿔보면 답이 보입니다. 절대로 왜 장사가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오게 할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다면 왜 우울하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힘이 나지?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그러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질문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책을 만난 고명화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이끄는 삶을 살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졌다. 운영하는 식당이 다 망한다 해도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역량이 있기에 얼마든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자신감이 있다.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은 결국 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책 읽는 사람에서 수많은 독자가 기다리는 책 쓰는 사람이 됐다. 자신이 책에서 배운 인생 노하우를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 어렸을 적부터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아는 내 수준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들의 기대가 불편했다. 본래 내 모습을 들킬까 봐 불안했고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힘들었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많았다. 타고난 재능과 기질을 한탄했다. 노력하지 않고도 잘해내는 사람을 부러워도 했다. 그들의 능력 앞에서 나의 노력은 무력했다. KBS 1 라디오 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을 진행하며 많은 분을 만났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다. 시작은 늘 미미했다. 그리고 반드시 힘든 시절을 겪었다.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다. 하지만 처한 상황과 닥친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불평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실패를 극복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들 가운데 탄탄대로만 걸은 분이나 시련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또 이 책을 다 쓴 지금 나는 오랜 열등감에서 벗어났다. 타고난 사람은 없다. 모두에게 힘든 고비가 찾아온다. 노력으로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 공경은 내게 찾아든 기회다. 나는 이제 실패에 도전한다. 늘 듣고 배우는 일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은나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동행해준 백전노장 김창회 PD와 재기발랄 김자영 작가 덕분에 한 분 한 분 깊은 울림을 주는 우리 시대의 만인보를 이어올 수 있었다. 나로서는 대화를 앞두고 공부한 시간을 포함해 매일 3시간 가까이 한 사람을 여행하는 황홀하고 참으로 수지 맞는 경험을 했다. 만남을 허락한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인생 스승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